안녕하세요. 저는 김윤경 세무사라고 하고요. 저희 수업은 실무자분들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정복하기 되겠습니다. 함께 사용하시게 될 교재는 용감한 부가가치세법 정복하기고요. 이 교재가 굉장히 이제 읽기 쉽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굉장히 잘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즐겁게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법은요, 세금 신고의 가장 베이스를 이뤄요. 근간을 이룹니다. 부가가치세법 신고가 제대로 돼야지만 이것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올바른 신고로 이루어질 수 있겠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때요? 다 꼬여버려요. 다 꼬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고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만 일어나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거래를 어떻게 부가가치세법상 해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혼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멘붕에 오시고 막 그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을 알기 쉽게 맨 처음에 이제 전반적인 그 법 체계를 이해를 하시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 논리를 잘 아시게 되면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여러 상황이 닥쳤을 때도 부가가치세법 원리상 판단을 제대로 해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거는 회계 실무자들한테는 굉장히 베이스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수업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도대체 뭐야,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해봤는데 이게 부가가치세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라는 분들도 같이 차근차근 하실 수 있게끔 아주 기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기 전에 부가가치세법이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세 요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과세 요건. 나라가 세금을 걷어들일 때 너는 잘생겼으니까 많이 내고, 너는 내가 널 싫어하니까 많이 내고, 널 내가 이뻐하니까 적게 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을 부과할 때는 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바로 과세 요건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요건이라는 거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인데, 이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누가 갖다 내는 건지,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건지, 과세 표준, 세율이 있는데요. 과세 표준에 저희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이때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과세 표준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건들이 있어야지만 세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럼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요건이 뭔지를 내가 잘 파악만 하면 되겠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는요, 여러분, 소비세예요. 또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간접세입니다. 소비세라는 건 무엇이냐? 소비했어? 어이구, 세금 낼 능력 되네. 세금 내? 이게 바로 소비세예요. 소비만 하면 세금 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옆집 꼬마가 바나나 우유를 사 먹었어요. 바나나 우유를 소비했죠. 세금 낼 능력이 있다고 함으로써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겁니다. 소비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라는 것은요, 직접세와 반대되는 말인데요. 자, 우리 보통의 세금들은요, 내가 벌었으면 내가 세금을 갖다 내요. 그쵸?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생각해 보시면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자기가 번 돈 세금 계산해서 자기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직접세예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요, 여러분,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입니다. 그럼 간접세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바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이겠죠. 자, 옆집 꼬마가 아까 뭐 사 먹었어요? 바나나 우유 사 먹었죠.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부과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소비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꼬마가 세무서 가거나 꼬마가 세무서 가서 신고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럼 그걸 도대체 누가 갖다 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 간접세이면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다. 자, 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용감한 양이 있습니다. 그녀의 일상에서 저희가 부가가치세법이 도대체 어떻게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팅을 앞서서 이쁘게 치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사러 갔어요. 화장품도 사러 가고 미용실에 머리도 하러 갔습니다. 자, 화장품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화장품 추천해 달라고 해서 화장품 추천을 받고 돈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55,000원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용감한 양은 55,000원을 사장님께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이쁘게 드라이를 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드라이 값 얼마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네, 22,000원 주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거래를 마치셨는데요. 자, 이 55,000원을 저희가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0원을 쪼개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가게 사장님은요, 본인의 매출액으로 얼마를 인식하시게 되냐면요. 얼마를 인식하시게 될 것 같아요? 받은 돈 55,000원 전액에 대해서 매출액을 인식하지는 않으십니다. 얼마를 인식하시게 되냐면, 아이고, 나 5만 원 벌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게 돼요. 자기가 5만 원을 벌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5,000원은 무엇일까요? 이 5,000원은 사장님이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왜 사장님 돈이 아니냐면요. 이게 바로 용감한 양이 소비한 5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0원인데요. 이 5,000원은 사장님이 자기의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손님들한테 화장품 한 것들 있겠죠. 팔면서 얼마를 받았냐면 자기의 매출액만 받은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소비자들한테 받게 돼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거래 징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거래 징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본인이 매출을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이 부담해야 될 부가가치세까지 거래하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예요. 사장님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부가가치세가 아까 우리 키워드 기억나십니까? 소비세, 그 다음에 간접세 파악을 하시게 됐나요? 어때요? 우리 용감한 양이 뭘 소비했냐면 이 화장품을 소비를 한 겁니다. 5만 원 소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화장품 5만 원을 소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소비를 했으니까 세금이 발생을 하겠죠. 소비를 했으니까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발생한 세금, 이 5,000원에 대해서 사장님이 거래 징수를 합니다.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거래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 징수에서 세금을 사장님이 갖다 내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세라고 합니다. 이 5,000원은 용감한 양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즉 담세자는 용감한 양이지만 납세자는 누가 된다?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고 간접세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 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용실 원장님께 저희가 22,000원을 주고 나왔잖아요. 용감한 양이. 자, 그러면 미용실 원장님의 매출액은 얼마다? 매출액은 2만 원이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얼마다? 2,000원이다. 자, 그래서 사장님이 어때요? 거래하면서 이 2,000원을 징수를 하게 된 거죠. 미용실 원장님이 거래를 하면서 2,000원을 거래 징수한 거예요. 그래서 22,000원을 받아다가 2만 원은 자기의 매출로 인식하게 되고 2,000원은 어때요?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갖다 내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소비세고 간접세고 그 다음에 사장님들이 간접세이기 때문에 거래할 때마다 뭘 한다? 징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과세 요건을 한번 잘 따져보도록 할게요. 과세 요건.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용감한 양 입장에서는 재화를 소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화장품이라는 재화를 소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용감한 양 입장에서는 뭐랬어요? 미용실 원장님의 용역을 소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감한 양 입장에서는.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사장님이라고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사업자.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재화를 어떻게 하신 거죠? 소비하신 게 아니라 재화를 공급한 거죠. 공급했다라는 말을 써요, 저희는. 매출했다라는 말로 쓰진 않고 공급과 매출이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라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급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을 미용실 원장님은 공급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법은요, 납세 의무자를 기준으로 법이 기술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지만 과세 대상으로 뭐라고 해놓게 되냐면 사장님 입장에서 재화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과세 표준 자체는 이제 매출액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저희는 매출액으로 우선 인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장품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의 과세 표준은 얼마? 5만 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0%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10%거든요. 10% 세율을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율은 10%. 그래서 5,000원을 용감한 양한테 거래 징수하셨던 겁니다. 자, 과세 표준 2만 원, 세율 10%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용감한 양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네, 맞아요. 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장님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제대로 거래 징수를 해주시고 성실하게 신고해서 납부까지 해주셔야지 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잘 걷어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그쵸? 귀찮죠? 자기 터던 혜택이 없잖아요.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통제수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통제수단이 바로 사업자 등록과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라는 건 여러분 태어나면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은 뭐가 생겨요? 주민등록번호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세금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얘가 있어야 어떤 불이익이 없는 그런 구조로 부가가치세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통제수단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